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정부의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본격적인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해왔었던 이 실수요자들의 경우는 이 시점에 집장만을 하는 게 맞는지 이 고민이 계속해서 많은데요.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달라지는 이 규제와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 주택 보유 유형별로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러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대성리 토지 매물과 그리고 이문 뉴타운 매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8월 2일 날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혼란스러운 이 과정에 우리가 돈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돈이 창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6.25 동란 때 일어나신 분들 있죠. 현재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이런 세대들을 그렇죠. 1세대 재벌 어떻게 탄생됐느냐. 바로 6.25 동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또 어떤 대혼란, IMF 때, IMF 때 한번 보십시오. IMF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버신 분들은 벌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접근하고 뭐 그렇게 했다면요. 자, 그런데 지금 8월 2일 날 주택 안정화 시장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매주 내 뉴스통신의 월요일마다 부동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칼럼이죠. 정확하게 기억요. 자, 그러면 이 칼럼을 가지고 제가 쓴 글을 쓴 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내 뉴스통신입니다. 내 뉴스통신에요. 제 이름을 이렇게 쳐보십시오. 인터넷에요. 제 이름을 한석만 치면 나옵니다. 자, 제가 쓴 글이고요. 보시면요. 오늘 날짜죠. 날짜는요. 8월 7일이네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발표와 시장 예측입니다. 자, 재건축 죽고 재개발 시장 쏠림 현상이 온다. 자, 이미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건축은 죽고 재개발 시장에 쏠림 현상이 옵니다. 자, 강남은 누르고요. 강북은 키워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자, 강남. 예, 이번 대통령 사시는 데가 어딜까요? 강북인 거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강남이 살았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예, 강남에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북 시대가 도래가 됐다. 자, 그러면 그 강북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 재개발 시장입니다. 재건축 시장보다는요. 강남구 서초구 있죠. 그 다음에 송파구.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특히 아파트가 탄생이 되면 오래되는 아파트 허물고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건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송파구 있습니다. 송파구도 다 재건축인데요. 거여동에 거여 2-1, 2-2만 빼고요. 전부 재건축이다. 그럼 강남을 누른 거죠. 강남. 매매 금지가 됐으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 이 틈새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균열이 생긴 거죠, 균열. 근데 정부가 모를 것 같다고요? 정부 다 알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아마 엄청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보면 헷갈려요. 저 또한 부동산 박사인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는 제 자료만 보시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투기 지역. 예,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제가 나눠봤고요. 자, 서울 강남,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7개 지역입니다. 자, 강북으로 보면요,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노원구다. 자, 4개 구죠. 전체 11개 구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에서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가 있습니다. 전체 11개에다가 서울 11개, 세종까지 포함한 12개가 투기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요, 정부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투자하라고. 이 지역이 많이 오르니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요. 예. 그동안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정확하게 찝어서 이 지역이 최고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요, 투기 과열지구 볼게요. 투기 과열지구. 서울시는 전체 25개구가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기도 한강 남쪽에는 과천시가 들어갔고요. 또 세종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17년 6월 1일 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첫 번째 나온 거죠. 여기에 이미 포함된 겁니다. 서울의 전체는 다 해당되고요. 여기에 경기도 한강 이남을 말하는 겁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 이기 신도시가 포함됐고요. 한강 이북 같은 경우는 고양시, 남양주시 2개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투자를 한다? 경기도는 한강 이남 쪽에 투자해야 된다겠죠.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세종시 나왔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요, 7개 지역이죠.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 진구, 기장군 딱 나왔습니다. 자, 부산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요, 7군데만 투자하시면 돼요.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아예 가르쳐 준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정 효과를 볼게요. 도대체 투기 지역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투기 과열지구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조정 대상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보시면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제한이 됩니다. 전체 차주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사람당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걸 세대별로 한 건만 된다, 투기 지역은. 자, 투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은 11개, 거기에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2개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투기 과열지구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재개발이 뜨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전매 금지입니다. 완벽하게 전매 금지입니다.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인 거예요. 단, 예항이 있죠. 단, 우리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이 예외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망하는 겁니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외 조항이 뭐냐면요,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예외 사유가 있는데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이 없는 지역이고요. 또는 사업 시행 인가고 미착공됐어요. 착공이 안 해줘요. 그럼 뭔가가 그 대신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주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요, 뭔가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고 뭐 지지부진해가지고 또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나는데 착공이 안 돼. 이런 지역은요, 이미 해제 1번지 이런 데 투자를 하시겠냐고요. 자, 그러면 재건축은 완전 전매 금지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 조항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구입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망하는 지역이다.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조항 자체가
이런 예 조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암시를 한 겁니다. 근데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개발 한번 볼게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어떻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관리처분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자유스럽게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오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은 다 묶어놨죠. 이제 재개발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적용 대상이 있어요. 적용 대상. 이게 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예. 적용 대상 법 시행 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조합에 한해서만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 때까지 못 파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났거나 관리처분이 난 지역은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은요. 재건축은 그게 아예 없어요. 아예 금지지만 재개발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 오지 않겠냐고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지역에 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볼게요. 우리가 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죠. 거래가 약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투기 지역, 투기 우리가 조정 지역 같은 경우요, 투기 관련 지구는요 3억 이상, 내가 3억을 어떻게 자금 조달했는지 자금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뒤에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뒤에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추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다? 제가 오늘 월요일자로 말씀드리군요. 재건축은 죽고 재개발이 뜬다. 이제 강북의 재개발로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어디에? 서울 지역만 투자를 하십시오.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부터 저희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연락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매물입니다. 대성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78제곱미터로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3,7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출 금액은 8,22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5,48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쪽인지 입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입지는 제가 오늘은 그래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픽을 보시면요, 현재 매물 위치가 바로 대성리역에서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면요,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대성역입니다. 대성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이게 경춘선이죠. 바로 춘천을 가는 전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의정부가 옆에 있고요. 그 밑에 강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또 하남시, 그 다음에 양평군에 가깝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요, 대성리입니다. 대성리. 또 대성리 하면요, 국민 관광지가 있죠. 여기에 대성리 바로 매물 밑에 보시면요, 대성리 유원지가 있고요. 그 위에는요, 아침고요 수목원. 아마 서울 경기도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꽃도 멋있고요. 가을이면 단풍 멋있잖아요. 아침고요 수목원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차로는 한 5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옆에요, 베어스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어스타운.
뭐 콘도미니언이죠. 이 베어스 스키장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인들 많이 오고요. 바로 베어스 스키장이 지금 거리에 있어요. 차량은 한 10분밖에 안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천마산 스키장이죠. 근데 천마산 스키장이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천마산 밑에 보면 스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천마산 스키장이다 보시면 되고, 또 양주 CC 바로 또 지금 10분 거리입니다. 전부요. 차량으로요. 또 그 옆에 보시면요, 청평댐이 있습니다. 청평댐 바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청평댐 또 위에 가면은 전에 GS에서 했던 골프장, 거기 또 스키장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역에, 이 지역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놀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청평댐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로 그런 장소다. 전철을 타고 전원주택을 가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변으로는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미 지금 한참 짓고 있다. 예,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하고 또 양양 간에 또 고속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충선, 대성리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제가 용산역부터 대성리역까지 전철 타고 직접 또 체크를 해봤어요. 1시간 30분이면요, 본 지역, 용산에서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에서 어떤, 우리가 직장 다니면 거의 1시간 30분,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출퇴근 거리가요. 편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1시간 30분이면 바로 이 지역, 전철, 정확하게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거리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청평 또 하고 설악역, 장대교가 현재 건설 중에 있어요. 장대교.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이 더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본 지역은요, 주변이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성리, 유영지부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봄 한번 볼게요. 봄. 저하고 한번 봄에 한번 봄놀이, 꽃놀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고요, 수목원을 갑니다. 여기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요. 봄에는 아침고요, 수목을 딱 이슬을 맞으면서 딱 가는 거죠. 바로 그럼 이제 여름에 한번 가볼게요. 여름. 자, 여름은 대성리 관광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전원주택 부지의 바로 앞에 수상스키 및 또 수동계곡이 있어요. 수동계곡. 수동계곡 가서 우리가 코펠에다가 바나에다가 밥 해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집에 오는 겁니다. 여름입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벌써요. 가을이면요, 또 충령산 단풍 굉장히 멋있습니다. 충령산 가서 단풍을 즐기면서요, 여기 가서 또 뭘 먹어요? 고로쇠. 고로쇠, 그 맛있는 단물이 쭉 나오는 고로쇠를 먹는 거예요. 또 가을에. 자, 이제 겨울에 도래했어요. 그 기다린 겨울이 왔죠. 자, 겨울에 또 있죠. 천마산 스키장 갈까? 베어스타운을 갈까? 엘리시아는 강촌 스키장을 갈까? 이 세 군데를 갈 것을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이 대지를 사신다면요. 맨날 고민하셔야 돼요. 스키장 어디를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골프 치러 가야 되죠. 너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투자 메리트까지만 빠르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근린생활시설도 건축이 가능한 부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하고 대성리 46번 국도 타시면요, 30분 이내 갑니다. 차량으로 제가 또 직접 체크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공존해 있고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별장지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도 운영 가능합니다. 4톤 8달에 6m 이상 도로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의 펜션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한 걸 보시면요, 청평대, 우리가 청평호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정남향으로 그것도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바로 또 이 전원주택 단지예요. 여기가 단지형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을이 이런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현재 뭘로 돼 있다? 현재는 공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밭 위에 전원주택을 질 수 있고 또는 상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 이 대지 바로 옆에 누가 있다? 예, 바로 옆에 이미 전원주택을 져서 별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집 져서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하게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예,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성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대지 378제곱미터예요. 평으로 보면 114평입니다. 1억 3,700만 원이 나왔고 평당 12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8,220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5,480만 원에 이렇게 좋은 땅을 구매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 가보세요. 이런 가격에 나와 있는 땅은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7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3제곱미터로 투룸 구조의 거실 1개, 욕실 1개로 총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보증금 4천만 원,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이 예상되는 26평형 아파트 매물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는 이문 뉴타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의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문 뉴타운은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은요, 우리가 전매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여기는 관리 처분이 났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사고 팔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예, 저쪽이 안 됩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고요. 분양권 또 전매도 되고요. 또 나중에 동호수 추첨 또 전매해도 되고요. 체각 많이 봐도 다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문하면 벌써 이름이 이문 아닙니까? 이문 나는 동네다. 보시면 바로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1호선이 지나가죠. 바로 외대와 신인문역에 위치했고요. 벌써 대학이 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카이스트, 삼립보건대, 그다음에 고려대, 동덕여대 이 주변에요 13개 대학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요. 배산이 임수입니다. 뒤에는 청장산이 있고요. 앞에는 중난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산 임수의 산이 명당 중에 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약간 구릉지예요. 그러니까 물난리 날 걱정 없습니다. 바로 굉장히 좀 명당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조선왕릉 어릉이 있습니다. 능이 있는 데는요 명당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문이 나게 해줄 만한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지역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문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예요. 개발 호재고 제3차 국가철도망 있죠. A노선, B노선, C노선 확장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지역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 왕릉이 있어요. 조선 왕릉이 있다 보니까 조선 왕릉이 바로 세계자연 유산으로 선포되어 있는데 청장산이에요. 약 25만 평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지역 상당하게 좋은데 소나무 숲입니다. 제2의 용산 민족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본 지역 현재 대학가가 많이 있어요. 외대, 경희대, 그 다음에 과기대, 그 다음에 한해중, 그 다음에 삼육보건대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5개 대학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월세, 매매 수요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청량리역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65층 8개 층이 탄생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의 롯봉기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19년 다 개통 준공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지역 특히 동대문이 천지 개벽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가격, 신축 아파트 가격 한 7억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문 뉴타운 투자 포인트도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9월 2주. 9월 관리처분 벌써 났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약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다. 1000세대면 엄청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3000세대 3분의 1이 일반 분양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자, 단기간에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시세 차이가 한 3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2017년 3월에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매물 소개도 한번 짧게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예,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를 구입을 하시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또 도로가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빌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같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을 해보면요. 우리가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인데요. 4, 500이 이미 조합원 분양가 결정이 됐고요. 일반 분양가는 6억 5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4억 8천만 원이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7억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매가 분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 지역은요. S사입니다. S사. S사 물산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브랜드는 앞글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레입니다. 레. 예, 상당하게 브랜드 좋습니다. 7억이 안 된다고 만약에 예측하신다면요. 만약에 7억이 된다면요. 제가 봐서는 7억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베란다 확장하면 추후에 34평, 25평이 34평처럼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문뉴턴 다세대 주택이고 입주권이고 현재요. 매매 금액은 1억 6천이고요. 현재 전세 4천 들어가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2천입니다. 근데 아파트 몇 평 받는다? 26평형 받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 바로 26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개의 매물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매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투자법에 대한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이기 때문에 02-6344-7559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